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13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수술비 특약을 3개를 가입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셋 중에 뭘 해지할까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0세인데 30년 갱신형 상품은 어떤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70세 때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 어떤지 한번 설명드려보고 2세대 실비가 9만 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이 내용만 딱 있으신데 참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라도 한번 제 관점에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손보사에서 암진단비 5천을 한 번에 하니까 제가 암진단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도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하니까 오히려 이것도 싸 보인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온라인 암보험 가입을 안 하니까 고해감 특약이 빠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에 보험 가입했는데 한 작년 정도에 암내심 진단비 위주로 잘 넣었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수술비를 3개를 넣었는데 갑자기 보험료 내는 게 부담돼서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가입한 수술비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셋 중에 삭제한다면 뭐를 삭제하는 게 나을까요? 실비는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 플러스 1 중에 2, 실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 잘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큰 거 다 준비된 거거든요. 여기에 가족 일배책, 그리고 여유가 되면 후유장이 넣으면 좋은데 지금 여유가 어려우니까 후유장에 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배책만 어디에 다르게 한번 넣으시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수술비까지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형편이 어려우면 셋 다 삭제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술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실손이 있잖아요. 실손이 병원비 보장을 해주는 거고 병원비 쫙 내역서 보면 거기에 수술하는 비용 다 들어 있습니다. 입원하는 비용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한 시기 따라 100% 나오냐, 90이냐, 80%냐, 70%까지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지만 항상 우리가 수술하고 항상 입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가정 재정에 치명타를 받을 확률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험을 대비하기에 실손하고 3대 진단비가 있으면 수술비 없어도 된다. 한번 뜯어볼까요? 암내심 수술비 500만 원이죠. 어차피 뇌심장 쪽 진단비 있으니까 뭐 2번까지 걸릴 거 대비해서 수술비 꼭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수술비가 없어서 꼭 넣어야 되면 종수술비 넣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5종으로 갈수록 어려운 수술, 중대한 수술 그러면 많이 나오고 300 정도 나오겠네요. 1종, 2종 그러면 나오지도 않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 간에 대세에 영향이 없다니까요. 이거 5종 수술비 300 받으면 뭐합니까? 있고 없고 간에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거 하느라고 월 9천 원 내지 말자 이거예요. 그죠? 이런 돈 최대한 다 아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거 하셔서 노후자금 꾸준히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어떻게든 보험료는 줄이셔야 된다. 그거죠? 질병 수술비. 질병 걸려서 수술하면 30만 원 나오는 거. 이거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그죠?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실비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 보세요. 처음엔 될 것처럼 보여서 여러 가지 특약 다 넣고 가입을 하죠. 어느 순간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나마 요 정도 하면 슬림하게 하신 건데 더 크시면 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으면 결국은 해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올해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보험회사는 해지율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거 토대로 계산을 해요. 어차피 사람들 대부분 끝까지 유지 못하는 거 보험회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 꼭 해야 돼.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 없다. 나의 관점만 다 잘 잡으시면 되고 2 플러스 1에 집중하시면 좋겠다. 요거 형편 어려우면 다 해지해도 된다. 저도 수술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갱신형 특약은 꼭 비갱신형으로 바꿔놓으세요 라고 쇼츠 하나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셀렉트로 문의해 놓았는데 저는 지금 40인데 요즘 30년 갱신형이 있더라고요. 있죠? 70에 갱신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보험의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연령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50세세요. 그러면 50이면 30년 갱신형 하면 갱신될 때가 80세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3대 진단비는 80세 만기로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그러면 그때는 30년 갱신형 쓰면 되죠. 80세 때 갱신이 되니까 갱신될 때 비싸게 갱신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해지하면 되죠. 그거 버리는 거고 어차피. 근데 40에 30년 갱신형은 적절하지 않다. 70세 때 많이 올라서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어떡해요? 얼마까지 오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30년 납이나 20년 납 80세 만기, 90세 만기 여러분 편하신 대로 저는 80세 만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갱신으로 젊고 건강할 때 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 보험에 갱신형 특약들 막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증권 보시면서 잘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안 아프고 건강하실 때 하셔야 돼요. 아프고 나서 그때 보험 정리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잘 가입이 안 돼요. 병원 갔다고 막 그러면. 그래서 비갱신으로 2 플러스 1을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 실비가 9만 원이에요. 에효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비 단독만인지 아니면 실비가 뭐 우리가 종합보험을 실비보험이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니까 그 전체가 9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2세대 실손은 보장이 좋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또 2세대 실비에서도 가입 시기에 따라 이거 예전에 조선 비지에서 가져왔던 내용인데 2013년 4월까지는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이에요. 2009년 10월부터 2세대가 판매가 됐고 2013년 4월까지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 그죠? 근데 2세대가 여기도 있어요. 2017년 4월 3세대 나오기 전까지 이거 2세대 후기라고 여긴 써놨는데 이때부터 2013년 5월부터는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죠. 그러니까 15년마다 상품이 바뀔 수 있다. 그 당시 판매되는 실손으로 보장 내용이 바뀐다. 그거죠. 그래서 보장 내용 변경 주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있으면 지금 당장 뭐 액션을 취하기도 좀 애매하죠. 왜냐? 지금 이거 보험회사가 돈 주고 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 형편 어려울 때는 그냥 4세대로 지금 전환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손 전환제도, 계약 전환제도가 있으니까 타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회사 걸로 가는 거예요. 실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9만 원이면 사실 지금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20만 원, 3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내가 정말 내기 어려우면 그냥 전환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절대 실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효했다가 살리려면 그 목돈을 내야 되니까 못 살리고 해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끌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 아예 보험 자체에 별 니즈가 없다.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체질이다. 또 건강 체질이다. 뭐 그러면 그냥 4세대로 전환하셔도 되는 거고요. 정답은 없는 건데 이런 케이스별로 제가 이런 거 영상들 많이 만들어 드리니까 내 조건이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으면 좀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일단은 좋다. 정 어려워서 안 된다, 도저히. 그러면 전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일단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더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셀렉트로 견적을 받아보니 온라인 암보험으로 따로 하는 것보다 손보사에 일반암 5천 하는 게 더 좋아서 하려는데 대신 고해감은 빠지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좀 이해되세요? 제가 암진단비를 5천을 준비한다고 하면 설계사 통해서 한 3천 정도 준비하시고 온라인 상품을 한 2천 정도 준비하셔도 괜찮다. 이거는 온라인 상품 싸잖아요. 또 전기납 80세 전기납 쓸 수 있으니까 더 싸요. 그리고 암진단비가 제법 큰데 한 회사에 이거를 올인하는 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지급 기준이 애매해서 이 회사는 되고 이 회사는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낮아지면 지급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죠. 보험회사가 심사할 때. 그래서 나누는 게 좋긴 한데 이 경우 보니까 아이셀렉트로 견적받으면 대부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좀 싸게 나와요. 경쟁이기 때문에. 최대한 싼 걸로 이렇게 막 주시니까. 그래서 일반은 5천 여기서 다 해도 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온라인 상품을 안 하다 보니까 온라인 암보험 가입할 때 그 고해감 특약이 그냥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암 2천 가입하면 고해감이 2천이 들어가서 고해감 걸리면 4천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고해감이 빠진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고해감이 뭐냐면 고해감 특약 같은 거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또 위험도가 높은 특정암 보장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제가 댓글 답변을 드렸는데 안 하셔도 된다. 기본적으로 고해감. 손보사 통해서 설계사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안 해도 된다. 일반암만 잘 준비하셔도 괜찮다. 그냥 5천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고해감 이렇게 다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병을 걸리신 분이 있으시면 그게 암 같은 거는 좀 유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설계사분께 고해감 특약 하나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냥 가족력 보고 그건 결정하자. 고해감 정도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것도 걱정되면 사실 온라인 상품으로 반반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